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국민은행의 우승현입니다. 저는 AI 활용한 금융 혁신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행사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시간을 딱딱 맞추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너무 잘 맞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 쪽일까요? 안 되는데요? 이거 아닌가요? 네, 저는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의 AI 상황과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들 AI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AI 시대의 어떤 큰 특징을 그냥 한 장면, 한 씬으로 설명하자면 이 오픈 AI의 소라 모델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했더니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포함하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들은 이런 겁니다. 실제 영상을 만들려면 배우가 필요하고 그거를 찍는 그 카메라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걸 나중에 편집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노동력이 줄어들고 시간이 줄어들고 모든 것들이 이제 줄어드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AI 시대가 의미하는 바는 과거에 저희가 정말 AI 시대가 되면 이런 것들이 될 것 같다라고 했던 과거의 어떤 로봇의 침격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 시점이 이제는 진짜가 다가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최근에는 GPT-4 옴니라는 게 또 나왔죠. 이 AI 시대를 크게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산업과 개인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이전트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많은 비즈니스 기존의 영역에서 잠재력이 폭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워낙 이 AI의 역량이 뛰어나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성 경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AI나 윤리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AI가 지금 AI 하면 되게 상당히 어떤 우리가 머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식의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인간 중심적 사고를 좀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너무 사람같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실제 인간을 위해 어떻게 AI를 활용해야 되는지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AI에 대한 지금 현재 그 AI 시대에 대한 어떤 큰 특징들을 두 가지 논문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고요. 사실 논문은 어떤 제한된 어떤 실험 환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챗GPT는 텍스트를 넣어서 텍스트가 나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희는 상당히 놀랐었죠. 근데 멀티모달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하고 비슷해진다는 얘기인데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촉감을 느끼고 그것들을 다시 우리는 말로도 하고 글로도 쓰고 노래로도 표현을 하고 그림으로도 나타냅니다. 이런 현상이 그대로 AI가 다 하게 된다는 거죠. 텍스트를 넣었는데 영상으로 출력을 하고 영상으로 출력을 넣었는데 텍스트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AI가 사람과 유사한 서비스 제공이 실제 가능해질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는 서비스처럼 AI에게 받을 수 있는 날이 곧 온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거는 메타 GPT라는 어떤 논문의 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프로그램,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데 각각 에이전트, 봇들에게 역할을 주는 겁니다. 너는 기획을 해, 너는 프로그래밍을 하고 너는 테스트를 해. 그러고서 이 봇들 간에 서로들 간에 이것들을 결과물을 주고 받으면서 그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논문의 주요한 요지는.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AI는 어떤 기능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영상을 분석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번역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는 얘한테 맡겨놓으면 A부터 Z까지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얘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AI에게 통제권을 넘겨야 하는가까지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시대, 그 다음에 1인 1비서 시대, 1인 1봇 시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들은 지금 현재 AI 성능들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민주화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AI는 특정 집단에서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AI 스타트업이라고 우리가 불렀으면 그 AI 스타트업에는 그 AI를 너무 잘 아는 경영진이 있고 그 안에는 AI 엔진이 있고 AI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AI 비즈니스가 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아이디어만 있어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API나 다양한 정말 쉬운 방식으로 저희는 AI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민주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AI를 인프라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전기처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혹자들은 서비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는 AI를 서비스처럼 쓸 수 있어요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컴포넌트처럼 쓸 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저희가 AI 일상화란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AI가 사실 저는 AI를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안으로 AI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흔히 쓰고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 안에 AI가 들어가서 문서를 요약해주고 저희의 레포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래픽 툴도 거기에 생성형 AI가 들어가서 저희는 간단하게만 입력을 하면 그래픽을 다 만들어냅니다. 즉 저희는 저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AI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일상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는 AI 시대에 이제 돌입했다. 저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에서 AI를 얘기할 때 또 다른 측면으로 저희가 DX도 상당히 많이 얘기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데이터에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뭡니까? 과거의 아날로그의 어떤 그런 다양한 산출물들을 디지털로 옮기죠. 데이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밸류를 찾아냅니다. 근데 이 디지털 전환도 매년 트렌드가 바뀝니다. 2024년도에 DX의 어떤 트렌드를 보시면요. AI와 ML이 나옵니다. 머신러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중심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전사적으로 자원을 관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개인화, 그 다음에 연결된 사용자 경험 등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톤의 얘기들입니다. 저희가 제너레이티브 AI라고 말하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특징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DX를 우리는 오히려 지금 생성형 AI 시대가 되면서 DX를 좀 더 촉진시키고 더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저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에서 DX를 강조하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금융에서 AI는 상당히 중요한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생성형 AI의 생산성에 대한 임팩트에 대한 자료인데요. 여기서 저희는 금융학회니까 뱅킹하고 인슈어런스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생성형 AI 쪽에서 이 두 분야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진짜 비즈니스 임팩이 나냐라고 봤을 때 마케팅 세일즈, 그 다음에 커스터머 오퍼레이션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리스크 안 하고 리갈 이쪽도 저희가 상당히 비즈니스 임팩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재밌게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도 금융 쪽에 상당히 생성형 AI가 기대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성형 AI 시대 이전에 저희가 AI를 그러면 금융에서는 크게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글로벌 리포트를 보면 금융에서는 어느 산업 분야보다도 AI를 빠르게 도입하고 많은 효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저희가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겠죠. 그래서 실제 도입 효과를 보면 수익이나 응답률, 그 다음에 시간 단축 여러 가지들의 효과를 이미 저희는 봤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생성형 AI가 들어오고 나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상당히 많아졌죠. 그래서 실제 글로벌 금융사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AI, 생성형 AI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재밌게도 블룸버그 GPT가 나왔죠. 빅테크만 할 것 같은 GPT 모델을 블룸버그가 했고요. 블룸버그가 그냥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챗GPT의 3분의 1 사이즈인 50빌리언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40년간의 금융 자료를 모델 내재화를 통해서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금융에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있으니까, 숫자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생성형 AI로 효과를 보겠다고 했고요. 금융사들은 대부분 글로벌 금융사들은 고객담보다는 아시겠지만 할루시네이션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도에 대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먼저 효과를 보겠다. 컨트롤할 수 있는 내부에서 먼저 효과를 보고 그 효과의 레슨 런드와 어떤 노하우를 쌓아서 대고객 서비스로 가겠다라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보시면 과거에 저희가 금융에서 AI를 하던 활용 사례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게 없습니다. 다만 생성형 AI는 약간 운해와도 같죠. 저희가 과거에 ML을 보면은 약간 저희 인간 두뇌의 좌뇌와 같습니다. 운해는 창작을 담당하고 있고 기획을 잘하며 요약을 잘하고 문장의 어떤 맥락들을 잘 찾아내죠. 저희가 과거에 AI를 도입함에 인해서 깝깝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고객 서비스를 잘 하고 싶은데 고객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고객의 문장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AI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훨씬 잘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AI는 금융산업에 이런 영향들을 미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 서비스 가능해집니다. 편의성, 일관성, 그 다음에 어떤 개인화된 서비스, 그 다음에 인간과 유사한 경험을 저희는 AI를 통해서 줄 수가 있고요. 당연히 비용 절감과 작업 부하 최소화가 가능해질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자동화될 거고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도 간소화될 겁니다. 인력 부족조차 해결이 될 겁니다. 저희는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는 조만간 인구 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는 사실 일할 사람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부족 해결에 대한 부분도 생성형 AI가 많이 해결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휴먼 에러들도 AI가 많이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사기 탐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양한 어떤 LLM 기술이나 어떤 파악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사기 식별이 가능해질 겁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모든 거에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비슷합니다. 운영 비용이나 위험이 감소할 수 있고요. 뭐 휴먼 에러의 가능성이나 저희는 특히나 서류 작업이 많거든요. 거기서 AI, 이 생성형 AI는 탁월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항상 본인이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혁신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챗봇을 통한 고객 경험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저희는 대고객 서비스, 이 좋은 어떤 기술을 대고객 서비스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저희가 충분히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도에 대한 문제가 금융에서는 사실 중요하죠. 저희는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틀리면 이거는 쓸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고객한테 줄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큰 가치를 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리스크가 저희를 해지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설사 문제가 터지더라도 저희가 사업 프로세스를 어떻게 갖춰가야 될지를 내부에서 충분히 경험을 해야 합니다. 사기 탐지 규정 준수 개선하는 부분이나 당연히 신용 결정 프로세스에서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저희 금융의 미래 어떻게 할 건지에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생성형 AI 관련해서 저희는 모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오픈 AI에 최근에는 GPT-4 옴니가 나왔습니다. 라마며 뭐며 지금 새로 나온 모델들의 지금 뭐 학계며 산업계며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계, 저희가 일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모델은 수많은 중요한 것들 중에서 그냥 하나입니다. 좋은 모델 가져왔다고 해서 저희는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어떤 내부 메커니즘을 가져야 하고 그것들을 좀 더 가치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 충분한 저희에게는 고객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위한 기본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인 데이터 소스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LLM이 그 위에 있을 겁니다. 저희는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저희는 LLM을 선택해야 됩니다. 좋은 모델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나온 옴니 같은 경우는 비용 효율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쓰는 목적에 따라서 저희는 LLM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밖에 어떻게 튜닝을 할 것인지 그대로 가져다 쓸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희의 목적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모델을 선택하는 부분, AI 기술을 채택하는 부분은 정말 저희가 챙겨야 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일 뿐이라는 겁니다. 금융 분야에서 그래서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모든 금융사들이 다른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만 놓고 봐도 KB은행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내부 인력 구성이 다 틀립니다. 어딘가는 AI 엔지니어가 더 많을 것이고 어디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있을 것이고 어디는 SI 인력도 많을 겁니다. 각각의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모델 가져오고 좋은 어디선가 성공한 것들을 우리가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 이것들의 도입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것까지 사실은 도입은 쉽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기 위한 전략 계획을 쌓아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좋은 AI 기술, 좋은 어떤 솔루션을 가져오더라도 내부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적인 수용력이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문화가 바뀌어야 할 수도 있고 인원들의, 인력들의 업스킬링, 리스킬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실제 인재 발굴하고 교육적인 부분이 AI 엔지니어나 AI 관련 어떤 전문가를 키우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사적으로 뭔가 직원들의 어떤 리스킬이나 업스킬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많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돌려봐야 합니다. 그래서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작년에 상당히 많은 POC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POC 진행들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해가지고 어떤 유스 케이스를 결정해서 우리가 효과를 볼 건지를 올 연초에 결정하고 그것들을 지금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챗GPT가 재작년 11월 달에 나오고서는 KB에서는 작년 3월에 이미 여러 가지 모델들을 써보면서 어디에 유용할 거라는 것들을 결론을 대충 냈었습니다. 그게 작년 3월입니다. 그래서 검색과 요약, 초안, 챗봇, 코딩까지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어떤 작은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KBGPT라는 걸 했습니다. 이거를 모델명으로 얘기하기도 하시는데 저희는 데모 사이트입니다. KBGPT라는 데모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 데모 사이트를 왜 만들었는지 그게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경영진과 기술진과 실제 현업에서 똑같은 눈높이로 이 기술을 어떻게 쓸 건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챗GPT를 저희가 내부에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데이터를 넣을 수 없습니다. 챗GPT는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또 그런 어떤 접근성이 좋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좀 이것들을 쓰는 방법들을 알려줄까를 고민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 유스 케이스들을 몇 가지를 찾았습니다. 10몇 가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찾아서 코딩에도 쓸 수 있습니다. 초안 작성에 쓸 수 있습니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케이스를 다 분류를 한 다음에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써보시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현업들은 아이디어를 내겠죠.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우린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거를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운영을 했고 작년 말에는 클로징을 했는데요. 페이지 뷰가 무려 2만 페이지 뷰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확인들을 진행을 했고 이를 통해서 좀 더 저희가 가야 할 길들을 좀 같이 좀 살펴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인드셋은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버넌스, AI 거버넌스가 뭔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AI가 잘못 도입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사항들이 있습니다. 편향성에 대한 거, 차별성, 뭐 개인 프라이버시가 왜곡될 수도 있고요. 공정성이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정량적으로는 뭐 매출도 축소될 수 있고 뭐 손실도 있을 수 있고 소송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성적으로는 고객이 이탈합니다. 이렇게 윤리적인 의식이 없고 이렇게 우리 데이터를 함부로 다루는 회사에 내가 내 데이터 맡기기 싫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이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윤리, 책임감 있는 AI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능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거버넌스가 챙겨져야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프로세스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규정적으로 다 챙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KB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이제 AI 윤리 기준을 만들었고요. 그것들은 어떤 저희의 윤리 경영, 그다음에 전략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수립을 했고 지금 위험 관리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나 AI 규정, 그다음에 AI 윤리 기준까지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올 연초에 저희는 AI 거버넌스 팀이 생겼습니다. 거버넌스 팀이 생겼고요. 사실은 그 AI 거버넌스 팀은 제가 속해 있는 금융 AI 센터 속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버넌스는요, AI 조직하고는 완벽히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뭘 하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약간의 견제를 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AI 거버넌스 팀을 만들었고 그 거버넌스 팀은 금융 AI 센터 조직에서 분리가 돼서 지금 관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서는 KB에서는 충분히 다양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AI를 뭐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언어 모델 쪽도 하고 있고요. 그 언어 모델에서 파생해서 OCR 쪽, 저희 은행 같은 경우는 서류가 너무 많거든요. 여기에서 저희는 진짜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AI OCR 하잖아요. 저희는 이 OCR 쪽에서 매년 새로운
그 프로젝트를 발굴을 해서 10개 이상이 저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외환사업부에서도 이런 OCR을 도입해가지고 실제 휴먼 에러도 줄이고 업무 효율성도 상당히 높였습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 8만 건을 처리했다라고 할 경우에 저희가 OCR을 도입한 다음에 21만 건을 저희가 처리하게 됐습니다. 거의 3배 정도 더 효과가 났고요. 인원도 3명이 할 일을 2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거 관련해서 효과를 충분히 받고 매년 이런 것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ML 쪽도 물론 하고 있고요. 지금 스몰 LLM에 대해서도 외부의 어떤 좋은 솔루션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계속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AI 활용 사례들은 정말 많이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숫자가 아니죠. 글이죠. 글이고 영상이고 소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저희는 좀 더 많은 중요한 어떤 좀 더 샤프한 어떤 그런 분석 데이터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정형 데이터는 과거부터 충분히 많이 활용해 오고 있었죠. 그래서 AI 보이스피싱 쪽 같은 경우는 작년 초의 기사인데 저희가 실제 보이스피싱도 나쁘게 쓰시는, 나쁘게 이거를 악용하는 쪽은 정말 최신 기술로 정말 새로운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뒤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고도화해서 전반적인 과정을 다 자동화하고 재학습 모델하는 것조차도 저희가 파이프라인으로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요. 탐지율이 30% 이상이 저희가 향상됐고 작년에 이제 통계로서 한 1년 동안 한 8천 계좌, 그다음에 금액적으로 한 630억 원 정도의 고객 돈을 저희가 지켰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AI는 내부적으로는 내부 행원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외부 고객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이 기존에 저희가 버트라고 했던 KB스타라고 가지고 있는 내부 언어 모델과 그다음에 생성형 AI를 어프로치하고 있고요. 금융 관련해서 저희가 모델 성능 저한테도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편적으로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성능과 실제 저희가 쓰고자 하는 금융에서 쓰고자 하는 곳에다가 적용했을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 리더보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저희 실제 KB 평가셋을 넣어가지고 어떤 모델이 지금 되게 성능이 좋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저희는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옴니채널에 대한 어떤 토탈 AI 에이전트로 저희가 방향을 가야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뱅킹 시스템, 지식 그래프, 비정형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들 위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대고객 통합 AI 에이전트의 어떤 그런 각각의 어떤 레가시와 연결된 것들이 있을 거고요. 현재는 아마 모바일로 표출되겠지만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나오면 또 저희가 다양한 디바이스로 또 저희가 어떤 고객 서비스가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을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아 되게 흐뭇한데. 마지막으로 과제는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 축사와 이제 개회사 말씀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안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사실 이 AI가 상당히 좋지만 대단히 큰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려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AI 편향과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고요. 거버넌스는 제가 수차례 강조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이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규제에 대한 부분, 준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도 저희가 챙겨야겠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그 기술적인 것들은 규제 범위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악용하는 그런 측에서는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좁히는 것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지금 저희 컴플라이언스 이슈 얘기 많이 하는데 이미 뒤에서 제가 장표를 다 봤는데 되게 잘 챙겨 주실 걸로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 좀 더 그 신기술 도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규제가 약간은 완화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물론 실 서비스가 아니라 도입을 위한 어떤 사전 테스트나 실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부 정보에 대한 것들도 이제 내부망에 있다고 해서 다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저희가 권한을 주는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 금융에 대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성형 AI는 지금 고객분들, 저희 소비자들이 사실 금융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금융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는 네이버 지식인에 묻고 답이 나오는데 그 답변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또 물어보고 합니다. 이 금융 리터러시를
고객 소비자의 어떤 금융 리터러시를 생성형 AI는 충분히 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치 내 옆에 금융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개인화와 자산 관리에 대해서도 뭐 어떤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기술만 돼서는 안 되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 뭐 금융 데이터, 비금융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인사이트를 찾아야 될 거고요. AI 거버넌스는 뭐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AI 기술은 저희는 수학 문제 풀듯이 계속 풀어봐야 됩니다. 결론이 없고요. 지금 AI 기술은 뭔가 완성되지 않았고 계속 발전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짜끔짜끔한 어떤 과제들을 통해서 이 AI 기술에 대한 어떤 성격이나 특징들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자치만의 어떤 노하우나 그 다음에 어떤 레슨런들을 키워가야 될 거고요. 가능하다면 저희는 결국은 전체 금융사의 파이가 커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 금융사가 함께 모여서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이 펼쳐지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악성 생성형 AI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새로운 기술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이 바로 이런 유연한 금융 정책들이 하나씩 나와야 할 시점으로 보이고 그것들을 충분히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